안녕하세요. 배정현 편입영어입니다. 오늘은 2019학년도 한양대학교 27, 28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이 대립혈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혈통이라는 것은 그 동일한 글 안에서 핵심 개념들이 반복하면서 변신한다는 거죠. 이걸 영어로는 paraphrase, 재진술된다는 겁니다.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은 똑같은 어휘로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 개념이라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변신합니다. 이 반복하여 변신하여 흐르는 것, 다시 말해서 재진술되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혈통이 이분법적인 대립을 이루면서 글 안을 관통한다는 겁니다. 즉 이분법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정삼각형의 개념이 하나 있다면 그것과 반대되는 역삼각형의 개념이 흐른다는 거죠. 이따 보면 이 드뷔시의 음악이 있고 독일의 음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의 음악을 바그너가 대표하고 글록이 대표한다면 이 드뷔시의 음악은 어떤 것인가? 이 둘의 성향이 이렇게 부딪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글을 읽을 때 이 드뷔시의 음악, 프랑스의 음악을 언급할 때 흐르는 혈통과 이 독일의 음악을 언급할 때 흐르는 혈통을 이렇게 쭉 찾아서 대립시키면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합쳐서 대립혈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립혈통. 자,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글들은 이 디코토미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디코토미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두 개의 대립혈통에서 모든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고난도로 나오면 이렇게 정반합으로까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걸 변증법이라고 하죠. 하나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과 충돌을 일으키는 컨플릭트를 일으키는 반의 개념이 나오고 요 둘의 요소가 절충되거나 결합한 새로운 제3의 요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글의 논리의 흐름이 정반합으로 흐르는 변증법적 읽기도 나옵니다. 상위권 대학의 초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이 이분법적인 구조를 먼저 간파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그 연습을 위해서 이 한양대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요 개념 어휘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sensuous와 sensual은 비슷하면서도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sensuous는요, 이렇게 우리가 섹시하다는 뜻을 공통적으로 가집니다. 그러니까 육감적이다, 관능적이다라고 말할 때와 섹시하다의 차이는 뭐예요? 둘 다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는 그냥 섹시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거기에 어떤 심미적인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관능적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쾌락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안에서 분명히 육체적 감각과 관련이 돼 있기는 한데 동시에 우리의 이 미적인 것,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sensuous를 쓰세요. 알았죠? sensuous를 쓰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쾌락을 자극할 것 같다. 혹은 육체적인 감각적인 느낌을 준다. 그럴 때는 요 sensual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단어는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으니까 요 예문들을 참조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사례에서도 관능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육감적이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2번의 뜻으로는 똑같다 이거예요. 뭔가 섹시한 느낌을 준다라는 느낌은 똑같지만 이 1번에서 뜻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elicacy 섬세함, aversion 몹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loss aversion이라는 개념이 편입이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손실 회피 성향이죠. 손실 회피 성향이란 손절매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실을 인정하고 감수하고 매각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팔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산 값을 잊지 못해서 손절매를 못하는 거죠. 그걸 손실 회피 성향, loss aversion이라고 합니다. 자, 하모니. 먼저 하모니가 뭐예요? 화성이죠. 화성이란 서로 다른 음을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뭔가 우리가 즐거운 소리를 창조해내는 그러한 기술을 화성법이라고 하고 이 화성을 중시하는 게 독일의 음악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크로마틱이라는 건 온음계, 우리가 그 피아노에서 반음, 온음이 있잖아요. 하얀 건반은 온음이고 검은 건반은 반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샵이나 플랫이 붙어 있으면 이게 반음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음계를 많이 사용한다. 뭐가? 독일 음악이 그런 얘기가 또 나와요. amplify, 확장하다, exemplify,
전형적인 예가 되다. 이 orgiastic이라는 단어는 이 orgy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orgy는 이 그리스의 원래 축제 페스티벌에서 유래됐는데 그 그리스에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의 신 우리 바커스죠.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를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술 마시고 난잡한 성적인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과음을 하는 그런 페스티벌의 오르지라고 불렀어요. 그 오르지에서 온 형용사죠. 그래서 진탕 먹고 마시는 그걸 오르제스틱이라고 합니다. 밀리어라는 거 환경이죠. 환경, 배경입니다. current, 현재의 통용되는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흐름이라는 뜻이고요. underline은 말 그대로 밑줄을 긋는 거니까 밑줄을 왜 그을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죠. 똑같은 단어 underscore가 있습니다. 자, 요 두 단어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affectation이고요. 요거는 affection입니다. affection은 애정, 애착이라는 뜻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뜻인데 지금 나오는 이 affectation은 거짓부렁입니다. 원래 그러한 어떤 남들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서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꾸미는 거죠. 가식적이다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affectation. profundity, 심오한 모습이죠. 심오하다는 건 뭔가 통찰력이나 지식이 아주 깊이가 있다. 혹은 어떤 상태나 질이나 감정의 상태가 아주 강렬하다. 이럴 때 우리가 profundity라는 단어를 쓰죠. 위주얼드는 마법사입니다. 현실에는 마법사가 없으니까 어떤 천재적이고 비범한 그런 것을 우리가 마법사 같다라고 표현하겠죠.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unsung이죠. 우리가 서양에서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에픽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픽. 그러니까 서사시의 주인공은 항상 영웅이죠. 그러면 그 서사시는 원래 노래로 불려졌어요. 자, song, 사명 변화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song은 노래하다, 노래 부르다의 과거 분사예요. 그런데 앞에 un이 붙었으니까 뭐예요? 응당 노래로 불려져서 찬양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노래로 불려지지 않은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unsung hero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unsung. 그렇죠. 당연히 찬양받아 마땅한 영웅인데도 노래로 불려지지 않은 그러한 유명하지 않은 진짜 영웅. 찐 영웅, 이걸 unsung hero라고 하잖아요. 알케미는 중세시대에 이렇게 평범한 금속, 구리라든지 철 같은 것을 금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기술입니다. 어쨌든 과학의 뿌리가 되긴 했죠. 그리고 인류는 그걸 실패했습니다. 실제로 금으로 만들어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 연금술의 그 원은 지금도 남아가지고 뭔가를 신비로운 힘으로 멋지게 바꾸어내면 와, 너 연금술사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명한 베스트셀러에도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자, 텍스트로 만들어내다. 자, K로 중요한 뜻입니다. 누구누구의 구미에 맞춰주다 좀 나쁘게 해석하면 영합하다라는 뜻이죠. 즉 상대방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걸 그냥 채워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상대방이 요구하거나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걸 채워줬을 때 우리는 그걸 영합이라고 번역합니다. 영합. withdraw, 물러나다, then 빽빽한 texture. 이 이제 조화 어우러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curve는 억제하다라는 뜻인데 명사일 때는 이 연석입니다. 자, contemporary, 동시대의 이런 뜻입니다. 자, 항상 문제부터 보라고 하셨죠. 자, 그럼 제목이죠. 그럼 제목을 묻는다는 건 what and how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에 관한 글이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요 둘을 합쳐서 축약하면 제목이 나옵니다. 자, 밑줄에 친 의미. 조류를 거스르다. 조류를 거슬러 스윙의 과거형이요. 헤엄을 쳤다의 의미를 골라야 됩니다. 자, 형광펜으로 찍독찍히 해보겠습니다. 현대의 청취자들에게는 드뷔시는 실질적으로 정의한다. 프랑스의 음악을. 자, 누군가가 정의를 내린다는 건 그냥 끝장났다는 거죠. 그냥 프랑스 음악 그러면 다 드뷔시. 드뷔시 그러면 프랑스 음악이라는 거예요. 자, by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업로드한 자료 살펴보시고요. 자, by which 그럼 which의 선행사가 바로 뭐예요? 앞에서 한 이 말이죠. 드뷔시는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음악을 정의한다라는 그 말을 통해 그 말을 통해 내가 의미하는 것은 that 이하이다. 즉 이 그의 음악의 본질적인 특성이 드뷔시 음악의 본질적인 특성이 괄호는 나중에 읽기로 하고요. 간주된다는 것이다. as 뭘로써? 본질적으로 프랑스적 속성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괄호는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그러나 놓칠 수 있으니까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나돈니 버돌소 구문인가 봐요. 나돈니. 자, 뭐뭐뿐만 아니라 그의 어떠한 심미적인 델리커시, 어떠한 그의 감각적인 섬세함 외에도 그가 반감을 가졌다는 사실. 바로 뭐죠? 화성적인 특징. 19세기 후반 독일 음악의 화성적인 특징에 대해 반감을 가졌다는 사실. 즉 동격이죠. 그러면 독일 음악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독일 음악은 아주 빽빽한 반음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that 주격관계대명사죠. 역시 이 주격관계대명사에 대한 해석도 제가 구문 독해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자, 그런데 그 반음계가 빽빽히 채워져 있으면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뭔가 orgiastic, climax, 절정을 향하여 뭔가 진탕 먹고 마시는 듯한 분위기를 주는 절정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바로 독일의 작곡가 마그너와 스트라우스에서와 같이. 자, 그러면 괄호를 열고 지금 필자가 설명한 건 바로 뭐예요? 독일 음악과 드뷔시의 음악이 뭐가 된 거예요? 대립혈통이 발생한 거잖아요. 자, 한번 정리해 봐요. 자, 뭐라고요? 드뷔시의 음악은 뭘 추구했다라고요? 드뷔시의 음악은 섬세함을 추구했어요. 감각적인 섬세함을 추구했다는 거죠. 자, 드뷔시의 음악은 감각적 섬세함이에요. 감각적 섬세함이고, 자, 독일의 음악은 어땠다고요? 화성적인 조화를 중시하고 반음계를 중시하여 자꾸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야 됐다는 거예요. 뭔가 강박관념이 있는 것처럼 클라이맥스를 향해 자꾸 치닫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음악적 특성이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쪽은 독일의 음악이고 이쪽은 프랑스의 음악, 바로 드뷔시의 음악이라는 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왈시라고 하는 평론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밝혔어요. 뭐라고? 드뷔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far from, 결코 뭐뭐가 아니다. far from, 결코 뭐뭐가 아니다. 단순히 확장시키거나 구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무엇을? 지배적인 경향을. 그의 음악적 환경이 지배적인 경향. 바로 그게 뭐예요? 독일 음악이라는 거죠. 즉 독일 음악을 베끼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완고할 정도로 그러한 조류가 뭐예요? 바로 독일 음악의 조류. 독일 음악처럼 화성을 중시하고 반음이 넘쳐나며 끊임없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그러한 성향을 거슬러 헤엄치는 인물이 바로 드뷔시였다는 거죠. 특히 when it came to 뭐에 관한 한 heavy influence of German music, 독일 음악이 프랑스 작곡가들에게 미친 심대한 영향에 관한 한 그 조류를 거슬렀다는 겁니다. 바그너는 독일 작곡가죠. 바그너는 피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9세기 후반 파리에서 그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독일 작곡가 바그너 그러면 그냥 파리에 있는 프랑스의 모든 작곡가들이 끄뻑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드뷔시는 그 비난, 그 책임을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러한 영향력, 독일 음악이 프랑스 음악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의 근원을 한층 더 글루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글루크도 역시 독일 작곡가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바그너 그러면 다 껍벅 죽었지만 바그너 이전에 바그너의 선배인 글루크에서부터 프랑스 음악이 독일 음악에 지배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드뷔시는 짐짓 말소리는 내지 않고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뭘 더 선호했어요? 라뮤의 섬세함과 매력적인 그러한 텐더니스, 부드러움을 선호했다는 거죠. 라뮤는 프랑스의 작곡가였겠죠. 이름부터가 라뮤, 이 프랑스 작곡가 선배인가 봐요. 이 섬세함과 어떤 부드러움을 선호했다는 거죠. over, 그러면 뭐뭐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over는 뭐뭐보다는. 자, 그리고 여기서 what은 것으로 번역하세요. 드뷔시가 독일적인 허례허식, 괜히 심오한 척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두 배로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독일적인 허례허식이라고 그가 간주했던 것보다는
라뮤의 섬세함과 매력적인 부드러움을 더 선호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대리별동으로 정리해봐요. 자, 뭐예요? 독일 음악의 성향은 그 당시 지배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 화성을 중시하고 반응계를 중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정을 향해 치닫기 위해 강조하려는 성향, 그리고 대단히 심오한 그런 주제를 전개하려는 이 바로 바그너로 대표되는 그러한 독일 음악이었다는 거죠. 물론 글루크까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하지만 프랑스의 드뷔시는 이 라뮤라고 하는 작곡가의 영향을 받아 대단히 감각적이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그런 음악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 Further Back to 글루크까지 거슬러 올라가자. 드뷔시 음악의 원천. 이건 완전히 글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이 글루크는 독일의 작곡가고 많은 사람들이 바그너한테 껍벅 죽어가고 있었을 때 드뷔시는 아니다. 바그너도 문제지만 바그너 이전에 이미 글루크가 우리 프랑스 음악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을 아예 독해를 잘못한 내용입니다. 자, 마법사와 같은 신비로운 재능. 프랑스적이기도 하고 독일적이기도 하였다. 아니죠. 자, 이와 또 것으로 번역합니다. 드뷔시의 음악을 근본적으로 프랑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무엇인가라고 번역해도 되고 것으로 해도 되죠. 즉 드뷔시의 음악을 근본적으로 프랑스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거죠. 그 당시의 조류와는 다르게 화성과 반응과 절정과 심오함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독일의 음악과는 다르게 감각적이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음악을 추구했다는 것이 바로 드뷔시의 음악을 프랑스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Unsung Hero, 마땅히 받아야 할 찬사를 받지 못하는 영웅을 재발견하다. 음악의 역사에 있어서 글쎄요. 드뷔시는 오늘날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죠. 이러한 공로로 그를 Unsung Hero라고 불러야 할지는 본문을 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지구적인 갈등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드뷔시의 연금술사와도 같은 마법적 능력. 이것도 엉뚱한 제목이죠. 자, 그 시대의 조류가 뭐예요? 그 시대의 조류가 이 독일적 성향이었죠. 그러면 그것을 거슬러 헤엄쳤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자, not to cater to, 영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독일 관객들의 취향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독일 관객들이 느닷없이 나왔어요. 독일 청중들의 취향에 영합하지 않았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글 전체를 보면 드뷔시의 활동 무대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파리예요. 프랑스 파리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닷없이 이 독일 관객 청중들 얘기가 나오는 것부터 엉뚱해요. 자, 버려야 하는 선택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통제하다. 억제하다. 프랑스 음악을 위해. 아니죠. 진정한 프랑스 음악을 찾아 그의 선호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죠? 그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그의 예술의 내면의 세계 속에 침잠했다. 그거 아니죠. 시대를 거슬러 급진적이었다는 말이잖아요. 이 급진적이라는 것은 대단히 맞섰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맞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뭐예요? 공식적인 논리, 어떤 형식적인 논리. 이 형식적인 논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affectation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허례허식 같은 것이 있다라고요. 독일 음악에 대해 뭔가 바그너의 음악이 뭔가 허식적인, 가식적인 것이 있다라고 드뷔시는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형식적 논리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독일 음악이 가지는 이 빽빽히 뭔가 채우려고 하는 뭔가 부드럽고 여유있고 섬세하고 감각적인 것보다는 화성도 채우고 반음계도 빽빽히 채우고 뭔가 절정을 향해 orgiastic 아주 난잡한 파티처럼 밀고 나가는 그러한 독일의 음악적 특성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이 밑줄 친 부분의 의미겠죠. 억제하다. 동시대의 음악적 성향을 억제하였다. 섬세함과 매력으로 정의되는.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동시대의 음악적 성향은 독일의 음악이었잖아요. 그 독일의 음악 성향을 억제하려고 한 거죠. 드뷔시는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독일의 음악의 특징이 이거였어요. 이 섬세함과 매력은 지금 드뷔시의 선배였던 라뮤가 추구했던 프랑스 음악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뒷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예, 문제의 정답은 아까 3번이었죠. 자, 여러분 앞에서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개념 그리고 단어 본문까지 잘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